자, 지난주에 이어서 재료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제가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해서 영상을 잠깐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지금 8장 이 응력의 개념을 계속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직 응력, 전단 응력 등 지압 응력까지 수업을 했었고, 그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좀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여기 보면 이제 8.6장 단순 구조물의 해석 부분으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지금 걸려있는 구조물은 이렇게 A점, C점이 지금 핀으로 걸려있고 이쪽 B점에 두 개의 부재가 만나고 B점에서 아래쪽으로 하중을 30kN을 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가로가 튀어나온 부분이 800이고 높이가 600, 그 다음에 위쪽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름 20짜리인 거고 여기서는 높이 50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세한 그림 치수들을 보면 8.21번 그림에 있는데 50이고 위쪽에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0이고 브라켓 사이즈가 보면 브라켓이 이렇게 지금 25 아래쪽도 25에서 더블 형태의 브라켓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각형 높이 50에 두께 30짜리 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B점에서는 이 두 부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위쪽 봉은 여기에서는 원형 단면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원형 단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 끝단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핀을 받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피어서 좀 넓게 만들고 여기 이제 구멍을 뚫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가 돼서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까지 이 전체 봉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쪽 이 봉과 이 밑에 있는 봉을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래쪽을 이런 형태로 이 체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뚫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위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BC 봉이 들어올 수 있게 BC 봉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핀이 들어가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또 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체결을 다시 해야 될 거니까 바깥쪽으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V자로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중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C점에 보면 이쪽이 이제 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벽하고 걸리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브라켓이 달려 있겠죠. 그래서 브라켓은 여기는 한쪽에만 되어 있고 직경 25짜리 핀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직경 25고요. 여기도 보면 핀은 직경 25.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핀은 모두 다 직경 25짜리. 지금 보면 핀 A, B, C는 모두 다 직경 D가 이제 25mm짜리인 을 쓴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이 구조물에서 지금 각각 다 걸리는 응력을 모두 다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응력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제 힘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에 작용한 이 30kN 때문에 각 부재에 걸리는 응력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걸리는 응력을 구해야 되고 여기도 걸리는 응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끝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풀어도 가능은 한데 여기 보면 이 C하고 A 지점도 모두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자유물체도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자유물체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A점하고 C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브라켓과 핀까지 모두 다 떼버리고 여기 있는 A, B 부재와 이 BC 부재가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핀을 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는 핀이 이 부재 해줄 수 있는 것, 즉 이 부재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힘으로 이렇게 잡아 당길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부재는
이런 형태로 휘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A와 B에 걸려있는 이 부재는 밀려서 들어올 거예요. 안쪽으로.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핀이 있던 A점은 이 부재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았을 거죠. 이게 막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A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점을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잡아 당겼을 때 부재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 부재가 이렇게 당겨져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B점을 눌러서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B점을 이렇게 해서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빨려서 빠져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빠져나오게 될 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잡아 당겨져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부재에서 이 부재가 이렇게 빠져나올 거니까 이 핀 C라고 하는 거는 이 부재가 당겨 나오지 못하도록, 못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잡아 당길 수 있고 이쪽으로 잡아 당길 수가 있겠죠. 지금 잠깐 이 방향이 반대로 돼서 지금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B점의 하중을 B점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갈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C라는 핀에서 이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힘을 줘서 이렇게 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 부분이 여기 소위 이야기하는 여기 있는 C의 Y가 되겠죠. 그 못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힘을 줬을 때 C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막은 거는 CY가 될 거고, 이 힘 잡아당긴 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C점이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준 힘이 지금 이게 CX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던 A라는 지점, 여기는 A라는 지점도 봤을 때 옆에 있는 B점이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물론 이쪽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점도 전체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A점도 당연히 같이 밀어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AY로 밀어 올려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여기 C점의 핀과 A점의 핀을 다 뽑아내면 이런 형태의 지금 자유물체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뒤쪽에 그려놓은 것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고 막 풀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과 같이 이런 형태로 방향을 고려를 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 책에 있는 대로 그게 아니고 나는 이쪽을 무조건 플러스 X축, 이쪽을 플러스 Y축으로 해서 이렇게 다 쓴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이 방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 전체 이 핀 A점에 있는 것을 빼고 C점에서 나머지를 지웠으니까 무조건 이 양의 방향으로 X는 오른쪽으로 Y는 위쪽으로 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30이 그대로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힘 평형 두 개 하고 모멘트 평형 하나가 있겠죠. 장력학식이니까. 그 중에서 일단은 이쪽 값을 구해보겠어요. C점에다가 모멘트 평형점을 두면 CX, CY도 없어지고 AY도 이 선을 쭉 따라서 같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AX하고 B점에서 주어진 이 30kN으로 A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점이 주니까 AX 곱하기 6, 0.6이 지금 이쪽 방향, 그리고 30은 지금 이렇게 돌리겠죠.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릴 거니까 30에 마이너스 0.8, 그래서 AX는 40kN, 그래서 이 값은 40kN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X 방향으로 있는 거는 이 CX하고 AX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CX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이거 두 개 합이 0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잡아당기는 쪽으로 실제로는 40kN이 작용을 하겠죠. 부호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럼 Y 방향으로 보면 Y 값이 이 값만 남아있는 거죠.
시그마 y 방향의 힘을 다 합해서 0이고 나는 위쪽 방향을 양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cx 더하기 ay 마이너스 30이 0.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의 합이 30이라는 것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지금 보면 이 전체 조금 전에 이 그림상에서 보면 지금 미지수가 지금 ax, ay, cx, cy 이렇게 보면 미지수는 4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평형식은 그럼 3개니까 이대로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문제를 풀 때처럼 밑에 이 부분을 뜯어낸 거죠. 이 부분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따로 뜯어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x, ay가 되고 이 점을 핀으로 역시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보면 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거죠. 핀까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30kN는 걸려 있고 이 위쪽에 있던 이 BC 부재가 이 점에 해줄 수 있던 건 뭐냐면 이게 핀이니까 이 부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위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밀고 이렇게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뭐 떼서 쓴다라고 하면 cx, cy니까 이게 cx가 있고 이 식대로 보면 cy가 있고 그러면 이 B점도 이거 두 개 뜯었으니까 반대가 되면 되겠죠. bx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bx 이게 작용 반작용 없어지는 거죠. by가 위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by를 만들어주면 요 부재하고 지금 요 부재하고 두 개로 지금 다시 나누어진 거죠. 당연히. 그래서 30N은 외력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식을 구하든가 이 그림에서 식을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지금 부재가 하나고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전체 이 두 값이 다 평형이 돼야 되는 형태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값이 지금 이게 이쪽 방향으로 40이고 이게 지금 4대 5 대 3으로 돼 있으니 당연히 이 전체 요 식이 C점과 B점의 힘이 작용하면서 힘만 작용하면서 평형이 되려면 당연히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당겨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BY일 때 축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이 식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식으로 볼 때는 요 그림을 보면 AX, AY 30 BX, BY 있으면 요 것 자체도 자유물체도고 여기서 평형이 돼야 되니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당연히 모멘트 평형은 힘이 가장 많은 곳에 잡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다 없어질 거고 AX는 통과하니까 0이고 결국은 AY도 요 점 기준으로 보면 AY가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평형이 돼야 되니까 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Y 값은 0이 되고 대신에 CY가 30kN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나머지 값은 다 양이죠. AX는 누르는 쪽으로 40, CX는 잡아당기는 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CY는 위쪽 방향인 거고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CY 부분 양의 방향 맞고요. CX 이쪽 방향 맞고요. AX 이쪽 방향 맞고요. 다만 이 값만 0이었네요. 실제로 잡아당겼을 때 이 지점에서 내려오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힘을 다 풀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정력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정력학으로 접근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쪽 내부에 걸리는 힘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걸리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정력적으로 구한 거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힘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부분에서 보면 이거 두 개의 힘의 합은 이렇게 보면 50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50이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50kN이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따로 떼내면 이렇게 떼내면 이쪽으로 50kN이고 이쪽으로 50kN이 작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당연히 평형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값이 지금 잡아당겨지고 있으니까 얘는 텐션이 되겠네요. 잡아당겨진 형태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전체가 이렇게 끊어오던 여기까지 끊어오던 여기까지 끊어오던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지금 50kN의 인장을 받는 거죠. BC 자체는
그러면 요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이 있고 여기서 30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잘랐으니까 이제 힘이 있는 거고, 여기도 잘랐으니까 힘이 있는데, 이 부분 요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재료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당겨야지 인장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면 여기 50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는 30이 되고, 그럼 이 값은 이제 40일 건데, 이거 이렇게 내려온 거하고 이쪽 방향이 돼야지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40이 걸릴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면서 풀어도 되고, 요 B점 자체로만 놓고 B점으로만 놓고, 이게 30이고 여기 잘랐으니까 이쪽 방향 FB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 방향으로만, 지금 여기가 핀이고 여기가 핀이니까 이 자체는 이력 부재가 되어버린 거죠. two force member가 되는 거죠. two force member가 돼서 두 개의 힘, 하나의 부재 두 힘만 작용하니까 당연히 그 작용 선상으로밖에 작용이 안 되죠. 들어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형태밖에 작용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작용은 안 된다는 거죠.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BC 당연히 이쪽 방향일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힘의 다각형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값이 다 평행이 돼야 되니, 그러면 이거의 Y 방향이 이거하고 평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50이 될 거고, 이게 30이 되고, 이게 50이 될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구하든 간에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FB가 40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 모양이.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는 이 점이 지금 B인데 여기서 30이고 여기서 지금 F에 AB가 왔다라고 했고 이쪽 방향이 지금 5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40이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 부재 자체는 이렇게 보면 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부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40kN이 이 부재를 누르게 되죠. 그럼 이 부재는 압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는 다 압축이 걸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힘만 되니까. 그래서 쉽게는 여기에 재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료가 압축이니까 이 전체 부재는 압축 방향이니 이렇게 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재는 이 40kN에 눌리고 있으니까 압축형 부재가 될 것이죠. 압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위쪽 BC는 인장, AB는 압축. 그래서 이쪽 양쪽에 걸리는 힘이 이렇게 되니 우리가 부재 가운데 걸린 힘은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죠. 부재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이쪽도 평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50이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 내가 P라고 쓴 거는 50이 될 거고, 이 단면을 기준으로 보면 단면에 수직하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니까 얘는 수직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면에 이런 부재를 지금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쪽을 잡아당기고 이 부분에서 지금 잘려지는 면이겠죠. 이렇게 생긴 거를 만약에 이렇게 더 길게 돼 있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끊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끊으면 이쪽 부분이 보이는 요 부분만 남게 되겠죠. 요 분의 요 면적이.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에 대비해서 힘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 단면하고 힘의 방향이 수직 방향인 거죠. 단면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단면의 법선 벡터는 이쪽 방향이긴 하지만 단면 기준으로 단면에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거는 수직 응력이 되는 거죠. 전단 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전단 응력 이렇게 찢는 게 전단 응력이에요. 그래서 면은 여기 있는데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이 있는 거에 비해서 힘이 이쪽 방향, 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보면 같은 쪽 평행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단 응력인 거고, 면의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 응력으로 힘이 이쪽으로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수직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괴가 됐을 때, 파단이 됐을 때 그때 남아있는 면적이 실제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의 힘의 방향이 수직인지 아니면 그때 그 면적의 힘의 방향이 평행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평행하게 작용하면 전단 응력, 수직하게 작용을 하면 그때가 수직 응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수직 응력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재 자체는 여기는 50kN 인장, 여기는 40kN의 압축이 걸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자, 부재의 지금 첫 번째 구하고 싶은 응력은 부재 자체만 일단은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핀도 구해야 되고 이 브라켓에 걸리는 응력도 모두 다 구해야 돼요. 이 부재가 힘을 받아서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부재 자체가 깨져나가거나 아니면 핀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이 벽과 잡고 있는 브라켓을 쓴 것 자체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핀 3개, 핀 3개 있죠. 핀 지금 A, B, C 핀 3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핀 3개, 그리고 부재로 보면 부재가 2개가 있죠. 그죠? A, B하고 지금 B, C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켓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요 C 쪽 브라켓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C 쪽 브라켓하고 B 쪽은 이게 부재고 얘도 부재고 그죠? 이것도 지금 내려가는 하중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는 A 부분에 브라켓 있죠. 요 브라켓이 부서지거나 요 브라켓이 부서지거나 이 핀이 부서지거나 이 핀이 부서지거나 여기 있는 이 핀이 부서지거나 이 부재가 부서지거나 이 부재가 부서지거나.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내야 돼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면 어느 게 부서질지 모르니까 응력을 다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재 AB와 AC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형막대 BC 위쪽에 있는 원형막대 요 BC만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원형막대의 면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중은 50kN, 면적은 A는 직경이 20이니까 반지름으로 해서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을 하던 아니면 이게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항상 유지를 하던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는 쪽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누군가는 반드시 시험 보면 또 틀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파이 R 제곱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뉴턴이 있고 밀리미터 제곱을 먼저 떼서 메가파스칼로 쓰고 나머지 부분 50 곱하기 1000 나누기 파이 나누기 10의 제곱 하면 159 메가파스칼. 지난 시간에 계산기 쓰는 걸 좀 보여줬으니까 그 부분 좀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BC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단면이에요. 이쪽 단면. 지금 원으로 돼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일정하죠. 159 메가파스칼로 159 메가파스칼을 걸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 여기 핀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 폭이 40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온 두께, 이쪽 방향의 두께도 그냥 20으로 똑같은 거죠. 이 길이 그대로 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핀 C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만 떼서 보면 이렇게 되고 구멍이 뚫려 있고 핀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요 폭이 요 높이가 40이고 뒤쪽으로 두께는 20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는 원이 돼 있고 여기는 사각형이었죠. 근데 구멍이 지금 핀 사이즈만큼 25mm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50kN만큼 잡아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봉도 부서질 수 있지만 이 봉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부서질 거예요. 만약에 어느 쪽인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쪽 말고 여기가 부서진다라고 했을 때 잡아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단면이 끊어지고 여기 밑에도 단면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재가 있는 걸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보면 이렇게 홀이 없는 부분, 아무 이렇게 홀이 없는 부분이 지금 가운데 BC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에는 이렇게 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머지 요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이 깨져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깨져 나가는 면은 요 면과 요 면이 부서지게 될 거예요.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전혀 힘을 지지를 못하는 거죠. 이 50kN이 이렇게 통과되고 이렇게 통과돼서 합쳐서 두 개 면이 같이 파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BC 부분에 여기서 C 쪽 부분의 응력을 보면
A분의 P가 되는데 밑에 있는 요 면적은 보면 40에서 25만큼이 빠지는 거죠. 뚫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각형이니까 뒤쪽 두께 20을 해주면 요 20 곱하기 50, 15분의 이제 50kN이 되니까 이건 키로를 써준 거고 뉴턴의 밀리미터의 제곱들을 없애주고 메가파스칼로 계산하면 16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끝부분에 걸리는 게 167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여기는 159고 여기는 167이에요. 여기 훨씬 더 세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게 부서지지 않고 BC 부재가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파괴는 BC 부분의 이 원형 부분이 아니고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핀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B 점에서는 약간 세 개의 힘이 다 만나니까 일단 한번 다시 구해보고 이 BC 부분에 일단 이쪽 C 부분의 지압 응력이 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걸려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압 응력 이쪽을 잡아당기면 이게 지금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핀이 만약에 부서지지 않고 여기도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걸냐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만약에 뚫려 있는 핀이라고 하고 이게 부재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부재를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민 거죠. 이쪽으로. 이쪽 편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니까 잡아당기는데 이 핀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릴 거라고 있는 형태로.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 핀이 얘를 이렇게 꽉 누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두 물체가 만나서 면에서 누르는 힘이 되니까 그게 지압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압 응력은 요 면으로 보면 지금 이 핀이 여기서 보면 이 핀이 이 부분을 만나는 면이 여기니까 만나는 면이 여기를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여기를 누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면을 힘이 지나간다라고 계산한 거하고 동일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보니 요 면은 25 곱하기 20이 되겠죠. 이게 25고 여기 20이니까 이런 면이 되겠죠. 그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면을 통과하는 요 면이 색깔을 바꿔볼까? 이거 색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실제 통과되는 면이 작용하는 면이 요 면이 되겠죠. 요 면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20이고 여기서 핀이 25였던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20에 50kN로 하면 100MPa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압 응력이 여기에서 걸리는 게 100MPa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눌려서 변형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AB에서 그러고 AB에서 빨간색이 나온가요? 네. AB에서 이제 위쪽 부분 했죠. BC는 다 했고 이제 AB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AB 부분에서는 이제 압축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여기서 보면 40kN으로 그 양쪽으로 눌리는 형태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이 부재가 높이 50에 이렇게 두께 30인 부재가 눌린다는 건데, 그래서 50 곱하기 30인 부재가 면적이고 마이너스 40 압축인 거죠. 부호로. 그러면 26.7 메가파스칼이 걸리게 돼요. 이 AB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비교해도 지금 앞쪽에서는 여기는 159고 여기는 167이고 근데 여기에 밑으로 AB에 내려왔더니 지금 마이너스 26.7이에요. 굉장히 작죠. 아까보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AB 부분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다 설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럼 A부 연결부 A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장에서처럼 이렇게 됐을 때 인장 잡아당기면 여기가 부서진다라고 했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힘이 여기를 통과를 하지 못해요. 여기는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여기만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압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누른 압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부서질 일은 없겠죠, 당연히. 이 부분만 눌리게 되는 거죠. 이 힘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넘어오지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만 있던 부재를 가지고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쪽이 없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압축이니까 여기에서의 이 면적을 가지고 구한 이 응력을 쓰는 거지, 이 부분은 없다는 거죠, 압축일 때는. 그래서 언제냐 하면 항상 부재가 인장이 걸리면 여기를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항상 깨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재들이 이렇게만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예전 트러스 같이 보면 이렇게만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럼 이러면 여기가 무조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고 이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뚫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커졌으니까 단면적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지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대신 지압 응력은 있죠. 이렇게 누르면 이게 핀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눌리겠죠. 그럼 요 면을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25 곱하기 30, 이게 직경 25 곱하기 뒤쪽 방향 30 하면 요 면이 나오겠죠. 30에 40kN 돌리니까 이 부분이 지압 응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재 자체로만 보면 부재에 걸린 거 보면 이 밑에 있는 AB 부재의 요쪽 부분의 지압 응력이 마이너스 53.3 메가파스칼이 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26.7 메가파스칼이 압축으로 걸리고, 위쪽에 있던 이쪽 부재에서는 아까 여기가 보면 159 메가파스칼이 걸리고, 끝단부에 지금 167 메가파스칼, 인장으로 여기서 167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요 끝에 지압 부분에 시그마 B로 해서 100 메가파스칼.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겠죠. 눌리는 형태니까. 이렇게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작죠. 여기는 이쪽보다 53, 26.7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는 핀 부분을 볼 거예요. 핀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럼 핀은 이쪽 부분의 C 지점의 핀을 보면 이렇게 힘이 잡아당겨질 때 지금 관심사는 핀인 거죠. 이 부재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그럼 핀만 보자 라고 하면 핀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 이 핀에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 보면 이렇게 걸려있어 이게 핀이 있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니 핀을 이렇게 미는 거하고 똑같죠. 이쪽 부분이 핀을 밀게 되겠죠. 50kN 밀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브라켓이 이쪽 편으로 50kN 다시 밀게 되겠죠. 그래서 직경은 25니까 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보면 일면 전단 상태죠. 지난주에 했던 걸로 보면. 그래서 50kN이 한 면에 걸리게 되니까 이렇게 파이 r 제곱분의 50으로 하면 102 메가파스칼의 전단 능력이 걸릴 거예요. 이 값도 당연히 평균 값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복잡하니까 B가 복잡하니까 아래쪽 A부터 보면 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핀이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서 부재가 이렇게 압축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부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재 자체는 압축을 받아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이쪽 밑에 부분이 압축을 받으니까 이쪽 부분을 보면 이쪽 재료 자체도 보면 압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돼서 압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재를 보면 이렇게 압축을 받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게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압축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단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도 동일한 AB 재료가 되니까 이것도 압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핀으로 보면 여기서 힘이 눌리고 이 브라켓 두 개는 이게 힘이 못 들어오도록 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면 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으로 두 면을 자르든가 아니면 요 힘만으로 한 면을 파괴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면 전단 상태가 되고 이런 모양이 되니까 40에 20, 20 되니까 이 경우는 지금 20을 쓰고 여기 한 면이 파괴된다라고 쓴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40kN의 힘이 작용하고 파이의 2분의 25에
밀리미터의 제곱인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보면 핀 C는 102, 핀 A는 40. 당연히 핀 A가 먼저 부서지겠죠. 그대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이면 전달 썼으니까 반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핀 B를 보면 핀 B는 모양, 끝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30을 주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이거죠. 양쪽으로 이 A에서부터 오던 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만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40kN이 같이 걸리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위쪽 봉으로 올라온 이 위쪽 C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 인장이 걸렸죠. 그러니까 인장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 부재도 늘어나야 되니까 이쪽으로 50kN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핀만으로 보면 P는 이 50kN 위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될 거예요. 어디서 G하고 H 사이 요 가운데 붙는 요 부분에서만. 그 다음에 40kN 두 개를 이분 압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적 압축이니까 이 핀을 요쪽에 있는 핀을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밀게 되겠죠. 대신에 양쪽 두 개니까 20, 20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 밑에 잡아당긴 30은 이 지점을 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럼 핀을 이렇게 잡아 당길 거예요. 위에서 누르던 밑에 잡아당기다. 실제로 위에서 누르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신에 양쪽에 잡아놨으니까 15와 15씩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핀이 어디에서 파괴가 일어날 거냐. 핀이 지금 3개가 힘이 다 걸려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핀이 파괴가 요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여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핀의 자유물체들을 보면 이 점을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 점까지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재료가 이렇게 이게 핀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핀이 이렇게 있으면 핀이 이쪽이 잘 보네 이렇게 있으면 지금 15kN을 여기 끝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이쪽 면에서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지금 이렇게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잡아당기는 15밖에 없겠죠. 그게 그 그림이 지금 이렇게 DE 부분에 15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만 살짝 잘라서 이쪽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유물체도로. 요 끝 부분 여기만 본 거죠. 그럼 여기만 15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전단면에 15kN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게 지금 E점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G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15가 있고 이쪽이 지금 20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15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20이 오고 있죠. 그 뒤로 이렇게 지운 거예요. 지금 그럼 15와 20이 있고 나머지가 이쪽 편이 이제 그 합력이 만들어지겠죠. 그 합력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G의 방향이죠. G의 방향이니까 이 50kN이 G와 H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 G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서에 보면 여기 있는 15kN이 내려온 거하고 여기 20이 옆으로 들어온 거하고 당연히 이쪽이 반대쪽 반력이 내력의 P라고 해서 계산한 이 값을 쓰거나 그죠? 25가 되거나 안 그러면 GH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잘라서 이렇게만 GH만 잘라냈다고 칩시다. GH만 그러면 원래 여기에 GH 사이에 걸리는 건 50밖에 없죠. 양쪽 잘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25와 25로 평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G점에는 25kN이 걸린다는 거예요. E점에는 15kN이 걸리고 그러면 이 핀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에 파괴가 일어날 거냐면 당연히 G점에서 파괴가 일어나겠죠. 하중이 더 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50.9MPa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압응력 중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게 이제 브래킷인 거죠. 앞쪽에 보면 처음 보면 여기서 이제 부재를 구했어요. 처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부재의 각각 응력을 구했고 두 번째는 핀의 응력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브라켓이 남아있겠죠. 그럼 브라켓 쪽은 주로 눌리는 쪽이니까 지하복력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하복력 또는 뭐 잡아당겨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A 쪽 요 부분만을 보면, 이 부분만을 보면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온 게 요게 될 건데, 이 부재 자체가 눌린다고 했죠, 좀 전에. 그죠? 밑에 이건 압축응력을 받으니까 이 부재 A, B는 압축응력을 받으니까 요쪽 부분만 보면 힘이 이렇게 눌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 부재가 압축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40kN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이 부재에서도 지하복력을 구했지만 이 브라켓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브라켓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부재가 눌러서 이 핀까지 하나의 이렇게 부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자유물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물체, 하나의 물체. 이렇게 보면 이 물체 전체 이 브라켓을 누르게 되겠죠. 이렇게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브라켓으로 보면 요게 지금 25인 거고, 브라켓의 두께는 지금 25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하복력이 작용하는 거죠. 40kN만큼. 그 이야기는 25, 25인데 지금 40kN이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작용할 거냐, 아니면 이쪽 부분만 봐서 한쪽만으로 할 거면 이 40이 반으로 나눠지면 되겠죠. 20kN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25 곱하기 25의 2배의 40이 작용한 걸로 해서 32MPa로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결부 지금 AB에서 이쪽 A쪽 부재, 요쪽 지하복력이죠. 지하복력 여기서 구했네요. 그죠? 여기서 구한 거 이거 그대로 이제 똑같이 온 거예요. 여기 아까 한번 구했는데, 이렇게 보면 요 부재에서 요쪽이 아까 이렇게 지하복력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요 지하복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브라켓 저쪽 C 쪽을 보면, 브라켓 여기 있는 C 쪽을 보면, 브라켓 C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인장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핀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하나의 물체로 잡아당기니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브라켓도 이렇게 깨져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브라켓이 지금 보면 지수 자체에서 브라켓 자체에 이 두께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두께나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 이 두께 자체에 치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그냥 계산상에서는 무시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 계산을 끝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쪽 브라켓에서는 지금 그건 계산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브라켓에 지금 지하복력 하나, 그 다음에 부재 2개 응력, 그 다음에 핀 3개 응력, 이렇게 다 구했어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기로 보면 지하복력은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32에서 53, 지하복력으로 봐서는 브라켓에 지금 53이 가장 크고요. 여기서 부재 같은 경우에는 100이 가장 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장 응력으로 봐서는 167이 가장 크고, 지하복력은 100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압축으로만 봐서는, 압축 응력으로 봐서는 얘는 26, 지하복력을 따진다면 이거. 그 다음에 핀으로 봐서는, 핀에서는 지금 이 값들은 다 전단 응력이니까 전단 응력의 크기는 102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이제 각 재료가, 여기 쓰인 재료가 이걸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7을 보면 지금 보면 이 로드에서는 159고 밑에는 167이었고, 지금 여기에 걸리는 핀이, C에 걸리는 핀이 아까 전에 C에 걸리는 게 102였죠. 그죠? C의 타우가 102였고 나머지는 더 작으니까 지하복력은 일단 무시한다라고 보면, 지금 전단 응력이 102MPa이고 그 다음에 수직 응력이 167이 가장 크죠. 그 부분에서. 그랬을 때 만약에 이 BC 재료의 최대 허용 응력이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구조물을 쓸 때 어쨌든 쓸 수 있는 최대, 우리가 설계상에서 쓸 수 있는, 실제 바로 파단은 아니지만 설계상에서 쓸 수 있는 기준 응력, 최대 응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허용 응력이 만약에 165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지금 이 165 재료 자체가 165MPa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167MPa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이 구조물은 지금 현재는 안전하지 않고 파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요? 응력을 다룬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조물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계가 아니고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수치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응력값을 구하고 주어져 있는 재료에 대비해서 이게 파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을 해주는 것, 그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 관점에서 보면, 물론 해석 관점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응력을 이야기했지만 변형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밑에 아까 이런 밑에 쪽 부분은 눌린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눌려지는 것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좀 얇아서 이런 형태로 휘어져 버리면 이런 걸 우리가 좌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쪽에 배울 건데 변형 자체를 좀 따져볼 수도 있어요. 변형 자체를. 그래서 변형 관점으로 우리가 좌굴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에서 따지는 것도 해석 관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응력, 두 번째는 변형. 이 두 가지 다 보는 것이 해석 관점이고, 그리고 그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설계 관점으로 보면, 설계 관점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허용 응력이 만약에, 뭐, 이거가 되던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 지금 이 구조에서 지금 주어진 힘은 바꿀 수 없어요. 힘은 주어진 거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구조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딱 지금 현재 관점에서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이죠. 힘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키우면 이 기준값이 떨어질 거니까 가능할 거라는 거죠. 이 값을 보면은. 그래서 모양의 단면, 즉 형상을 바꾸겠다라는 게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165까지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이거 재료를 좀 더 강한 재료를 써서 얘를 180까지 쓸 수 있는 걸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됐으면 이게 안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재료를 바꾸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예요. 그래서 주어진 형상에서 형상에 전체 주어져 있는 이런 형상은 주어져 있고 힘도 주어져 있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응력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단면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재료를 얼마로 바꾸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설계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재료역학이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설계 관점 재료역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구조물을 이 설계하고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힘이 주어져 있고 형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응력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응력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지에 각각 걸리는 내력들을 구해야 되죠. 중간에 걸리고 있는 힘을 구해야지 될 거고 단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응력들이 나올 거고, 그런 응력들이 어느 특정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괴될 수 있는 모든 지점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수직 응력일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전단 응력일 수 있고 수직 응력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할 거면 그 다음에 이제 재료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응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재료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전체가 재료학의 전부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응력을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응력들이 모두 다 똑같이 계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재료라고 있으면 어떤 구조라고 있으면 구조는 항상 이야기했죠. 이렇게 길이 방향이 있고 그거의 횡방향. 그래서 재료의 길이 방향을 우리가 종방향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다른 쪽을 이쪽 방향 또는 이쪽 방향 횡방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재료 자체의 길이 방향이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재료 형상이라는 거죠. 형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구조물에 어떻게 하중을 준다 또는 부하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재료를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 운동을 시키는 거, 이렇게 구조물을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밀거나 아니면 이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3차원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 당길 수도 있죠. 이거는 단지 벡터니까 결과적으로 방향 똑같다, 방향 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료 자체를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재료를 누르거나 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하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재료를 이렇게 움직임으로 보면 회전시키는 거. 우리가 이 구조물에 줄 수 있는 변이 또는 변형을 줄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잡아 당기거나 밀거나 같은 거 잡아 당기거나 회전시키거나. 그래서 잡아 당기거나 미는 건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잡아 당기거나 미는 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힘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회전을 하는 거는 우리가 모멘트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료에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힘과 모멘트 두 가지예요. 변형 직선으로 움직이게 시키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그럼 이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에 종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종방향에 맞추어서 회전을 주거나 재료의 횡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횡방향에 맞추어서 회전을 주거나 그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재료한테 줄 수 있는, 재료가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수업을 실제로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분필을 가지고 이런 걸 다 부시는 걸 해줘요. 분필을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종방향, 횡방향에 힘이 이 종방향, 횡방향 쪽으로 변형 힘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회전이 이 모멘트가 들어오거나 직선 운동이거나 회전 운동이거나. 그래서 그 각각의 네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종방향에 들어온 힘을 우리가 축하중이라고 부르고 종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을 비틀림이라고 부르죠. 토크라고 부르고 횡방향으로 들어온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부르고 횡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을 이렇게 회전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구부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구부린 형태가 되니까 이 전체의 힘 모양을 만든다라고 해서 휨 모멘트 또는 굽힘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은 이 자체를 재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트는 거죠. 단면에서 단면 자체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비트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비트는 형태. 그래서 단면에 이 종방향의 모양을 두고 단면을 비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토크라고 부르고 재료의 길이 방향 전체를 이렇게 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굽힘이라고 불러요. 휨 굽힘. 그걸 휨 모멘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는 밴딩 모멘트. 이쪽은 토션. 이쪽은 축방향 하중, 이쪽은 횡방향 전단 하중.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럼 각각 응력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에 따른 변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결과적으로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다 만들어질 거고 그걸 어떻게 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거냐. 그래서 그게 이 구조물을 파괴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과 같이 해석을 할 거냐 설계를 할 거냐 라는 게 이 재료역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일단 요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8.1번 예제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벽걸이 내부에 A, B, C 링크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두께가 각각 이제 상단부가 요 부분이 이제 8분의 3인치. 인치 단위는 대개 이 반씩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인치의 절반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반은 항상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반은 절반은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치 단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분의 3인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여기 부분은 두께가 4분의 1인치 라고 돼 있을 때 B 부분에는 여기는 지금 보면 접합을 시켰는데 요만큼 사이즈로 이쪽 면과 요 뒤쪽 면 두 군데가 접착이 돼 있겠죠. 상단부 하나 접착이 돼 있고, 그래서 A점에는 보면 8분의 3인치의 핀, C 지점에는 여기는
4분의 1인치의 핀이고 직경이 C가 되고 여기는 DA는 지금 보면 8분의 3인치가 되죠. 인치가 돼 있을 때 여기서 핀 A의 전달 능력, C의 전달 능력, 핀 이거 전달 능력, 링크 ABC의 최대 수직 능력, B의 접합면에서의 전달 능력, 그리고 연결부 C 지점에서의 지압 능력을 결정을 해라. 결국 여기서의 관심은 이렇게 500파운드가 주어졌을 때 관심은 요거만 관심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부재만, 여기에 있는 애들, 핀 요거 부재 이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현재 봐서는 그렇게 해서 구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A, B, C에 걸린 힘을 구해야 돼요. 여기에 걸린 힘을 구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응력을 구해야 되니까 응력을 구할 거면 여기에 있는 이제 요 부분에서의 힘을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힘을 구하는 것은 여기서 500파운드를 내리고 있고 여기의 힘은 그러면 이 전체의 부지를 봤을 때 요 점과 요 점이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로 보면 여기를 떼고 여기를 떼겠죠. 그래서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여기 보면 A점은 핀이니까 이렇게 이제 회전은 못 잡고 당연히 Y방향, X방향, D도 Y방향, X방향. 그래서 DY, DX, 뭐 AY, AX 이렇게 나눠지겠죠. 힘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 D점이고 여기가 지금 E점이고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 E점을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여기는 A점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보면 여기 이제 A점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보면 E점을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이 지점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A점 내려가지 못하도록 Y방향으로 잡아당기겠네요. 그죠? 당길 거고 이게 내려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못 오도록 여기 이렇게 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점에 지금 500파운드가 주어져 있고 아까 이야기 들어가면 A는 여기는 이렇게 잡아 당길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라고 이렇게 AX가 걸릴 거예요. 지금 아까 이 모양을 보면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 여기 이렇게 잡아 당긴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회전이 될까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너 못 가. 이렇게 밀고 들어올까 너 못 들어와. 이렇게 민 거죠. 그게 핀 A가 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럼 D점으로 보면 D점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면 만약 여기가 부서져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여기가 잡혀 있으면 이쪽을 잡아당기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밀려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여기가 그냥 잘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너 못 와. 밀 거라고 밑에 쪽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DY가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당겼을 때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점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왔네요. 그러면 D점으로 여기서 이렇게 너 안 돼. 이렇게 밀고 있을 거라고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는. 일단은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약간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 자체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일단은 이거를 자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이 자유물체도로 보면 여기 부분에 지금 기준점을 두면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A니까 A를 구하고 싶으니까 D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모멘트 이 D점에서의 모멘트 평형을 쓰겠다는 거죠. 영으로 이쪽 방향으로 양으로 하면 AX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0이 되죠. 그러면 AY는 지금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돌리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돌게 되니까 이거하고 반대쪽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AY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보면 10인치죠. 그죠? 10인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 힘이 이 점을 이렇게 돌리겠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을 잡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보면 여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누르니까
이 지점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멘트 걸릴 거예요. 이건 정력학에서 다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8기는 이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플러스에 500에 곱하기 8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15가 되겠네요. 좀 x쪽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값이 0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ay를 구하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이거를 빼긴 했는데 어차피 그 관계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0이 되니까 ay가 750으로 인장이 걸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렇게 AX가 있다라고 하면 AX는 왜?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A하고 A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C까지 있는 이 부재라고 하는 거는 보면 A, B, C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핀이고 여기가 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재 자체는 이력 부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력 부재가 되는 거죠. 두 지점에만 힘이 작용하고 나머지 부분 없고, 여기는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부재에 두 군데가 뚫려 있는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선상 방향으로 밖에 작용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면 평형이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AX는 없는 거예요. 이게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AY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AC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AY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AY가 이제 이게 750이고 이쪽이 500이니까 그러면 DY는 250인데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서 보면 DY가 이렇게 누르는 쪽이 되겠죠. 이게 기준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누르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면 세 점이 놓이게 되면 이쪽 방향과 이쪽에 걸린 힘의 방향 같은 쪽이에요. 이게 이쪽이면 이게 이렇게 가고 얘는 반대쪽이고, 이렇게 돼서 이 세 부분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면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평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봤으면 여기 힘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세 점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쪽이 그냥 평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힘과 여기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치면 내가 여기다 모멘트 기준점을 두면 이 힘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가서는 평형이 안 되죠. 절대로. 당연히 이렇게밖에 평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두 개는 힘이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는 힘이 반대쪽으로 와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밖에 평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E점에 이렇게 힘을 내리면 D점도 당연히 아래쪽으로 눌러져야 될 거고, 여기는 합력으로 750이 걸릴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일단 A, B, C 부분의 힘은 구했고, 여기는 지금 750인데 지금 이 점을 이렇게 재료가 다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그러면 여기는 텐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 아까 했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를 잡아당기면 여기가 잡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장이라고 750파운드의 인장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핀 A의 전단 능력, A 지점 여기는 일면 전단이죠. 하나에 대해서 750 그대로 작용을 하니 아까 번에 이제 3분의 8인치라고 했으니까 직경이 그냥 그대로 4분의 파이의 3분의 8인치의 제곱 750파운드라고 하면 요 두 값이 PSI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하면 6790이고 여기 3개니까 여기 하나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6.79 KS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핀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핀 C의 전단 능력 여기죠. 이 힘은 A, B, C는 같은 힘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부재가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모양은 전부 핀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위쪽 부재가 있고, 이게 지금 B에서 내려오는 거죠. B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옆에서 보면. 그래서 힘이 지금 여기 이쪽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지겠네요. 왜냐하면 이 부재가 잡아당겨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전체가 인장이면 이 재료 A, B, C에 속해 있는 어디도 다 같은 형태의 모양을 받고 있어야 돼요, 변형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750의 절반이 잡아당겨지고, 이 부분이 지금 E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E가 걸려있고, 이게 핀 C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나머지, 여기, 이쪽 부재가 이렇게 잡아당겨져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그래야 평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핀을 보면, 양쪽으로 350, 325씩, 375씩 나눠져 있고, 그럼 나머지 당연히 이쪽이 750이 걸려야 핀이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이면 전단이니까 요 한쪽 면적에 375를 하던 4분의 1인치에 아니면 두 개의 면적에 750을 하던 그러면 7640 psi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세 번째 링크 ABC의 최대 수직 응력. 링크 ABC라고 보면 링크 ABC 자체는 아까 전에 이렇게 750이라 그랬죠. 가운데. 그러면 A일 거냐, A, B 사이에서 인장이 더 있을 거냐, B, C 사이에 인장이 더 있을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더 클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절반이니까. 이거 두 면이 하나의 힘을 적용하느냐, 지지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면이 하나를 지지하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더 응력이 커질 거고, 왜냐면 우리가 응력이 큰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작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부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인장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여기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파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최대 인장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될 거니까 750 나누기 여기를 보면 요 두께는 아까 전에 8분의 3인치라고 했고, 여기서 지금 요 폭이 1.25니까 1.25에서 여기가 8분의 3인치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2290 psi. 또 얘는 당연히 수직 응력이죠. 그죠? 이 부재가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핀일 때는 전단 응력, 얘는 수직 응력. 그 다음에 B점에서의 평균 전단 능력이라고 하면 지금 B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요 사이 접착제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거죠. 이 전체 인장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잡아당겨지겠죠. 여기는 750이고 여기는 375고 파운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잡아당겨지면 어디에서 전단이 어디에서 생길 거냐면 여기를 지금 에폭시로 발라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끊어질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그래서 이 면적을 써야 되는 거죠. 이 면적. 그래서 375가 하나의 면적에 작용할 거니 아니면 750이 두 면적에 작용할 거니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면 전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이 면적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1.25 그러면 여기서 받는 면적이 이 면적이 끊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겹쳐져 있는 요 길이가 되겠네요. 요 길이 1.75 그래서 1.25에 1.75분의 375 한쪽 면만 하면 이게 이제 B점의 평균 전단 응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C점의 지압 응력을 구해라. 그러면 C점의 지압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이 부재 자체가 늘어나고 있죠. 이 부재가 지금 아까 전에 인장이 걸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C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C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이렇게 잡아 당겨져요. 인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죠? 여기 있던 재료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 핀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핀이 안 부서졌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파괴는 이렇게 날 거라고 했는데, 만약 이 파괴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잡아당기면 이 핀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핀과 이 부재가 만나는 지점, 이쪽 부분에 지압 응력이 걸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지압 응력은 두 물체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응력이에요. 두 물체가 만나서 생기는 압축 응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이 힘이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다 작용이 될 거니까 대신에 이제 요쪽 하나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면 375 그리고 나면 요 면이 되겠죠. 요 지나가는 면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요 면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요 재료 하나가 아까 전에 4분의 1인치라고 했고 한 두께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래쪽 피는 직경이 4분의 1인치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 375. 그래서 6000 psi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 대략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에 따라 이번 주 숙제는 뒤쪽 문제 보면